현무 이전에 일단 우리나라가 개발한 게 바로 이제 구룡입니다. 예. 준비! 자! 사실 이제 이 구룡은 조금 이 개발 역사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구룡은 그제 옛날에 백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지대지 미사일 그 백곰을 만들기 위해서 백곰이 이제 고체 추진체로 작동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보통 미사일 같은 경우에 이제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 고체 추진체 아니면 액체 연료를 많이 쓰죠. 근데 우리는 그때 선진적으로 고체 추진체를 이제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고체 추진체 개발하다 보니까 이걸로 또 다른 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중 하나가 이제 구룡. 추진체를 이제 우리가 만드니까. 그래서 이제 구룡을 그때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아, 네. 근데 이제 만드는 건 좋은데 네. 우리가 그때 처음 하는 거잖아요. 네. 처음 구룡을 만드는 거죠. 다연장 로켓포를.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뭐 그런 유사 무기 체계들 검토도 해보고 지금은 잘은 안 하는데 과거에는 사실 이제 우리 군내 그런 데서 뭐 이제 정보기관에서 적성 장비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북한군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을 우리가 알아야 싸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성 장비 그 연구 때문에 해외에서 이렇게 몰래 북한 장비를 사오기도 하고 아니면 소련이 쓰는 장비를 사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몰래 사오기도 했는데 예, 예. 그래서 이 소련이 과거에 만든 1964년에 배치된 BM-21 122mm 다연장 로켓포를 여기서 가져오게 됩니다. 해외에서 이제 들여오게 되죠. 그럼 그거는 발사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그건 이제 발사관이 이제 40개였고 구경이 이제 122mm입니다. 근데 이 BM-21이 재밌는 게 뭐냐면 네네. 중소 간의 과거에 그 국경 분쟁이 있었어요. 아,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국이 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했을 때는 소련과 관계가 되게 좋았어요. 같은 공산주의 국가고 그다음에 이제 소련 입장에서도 중국을 키워서 이 미국에 대항을 하겠다는 게 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하죠. 그 틀어지게 된 결정적인 게 바로 이 국경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중국군이 뭐 정말 최첨단 무기로 가지고 있지만 그렇죠. 당시 소련보다는 좀 수준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소 국경부에 발생했을 때 중국은 그야말로 인해 전술을 다시 한번 한 거고 소련은 아시잖아요. 화력으로 그냥. 화력, 전차. 아우, 2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예. 닦아놓고 해서 유럽에 4.42 전술을 한 거고 얘네는 그냥 몸빵으로 한 거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BM-21 122 다연장 로켓포 썼었거든요, 소련이. 중국이 오지게 당한 거예요, 이거에.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도 이걸 또 어디서 구해서 뺏겨서 만들고 북한도 만들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사실 BM-21이 여러 전쟁터에서 사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요걸 하나 이제 비밀 경로를 통해서 이걸 일설에 의하면 아프리카에 가던 걸 하나 낚아채 왔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래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예,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거의 구룡이나 BM-21이나 생김새로 보시면 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만의 이제 예를 들어 구경을 좀 바꿨죠. 122m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구경이 좀 작고 그러다 보면 위력이 약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30mm로 업그레이드 올리고 구경을 좀 올리고 탄도 새로 개발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 독자 개발을 하는데 성공을 한 겁니까? 예,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건국이 되고 네. 해외에 제가 제인스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네네네. 제인 영감에 등재된 최초의 국산 무기예요. 구룡이. 거기에 등재될 정도로 대단한 무기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만의 고유 무기. 그럼 소개할 만하네요. 예, 그래서 고유 무기로 소개가 됐었죠. 근데 당시에 이제 뭐 국가위원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은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자주국방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데 좀 급급했어요. 그래서 해외에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데는 좀 신경을 못 썼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면 옛날에 뭐 수출도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도 좀 있었긴 했는데 뭐 그게 되진 않았고 1981년부터 이 K136 제시 명칭 K136이고 이제 별칭이 구룡. 그러니까 구룡이 뭐냐면은 구룡 발사관이 36개예요. 9개씩 4열로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한 열이 이게 발사관이 9개니까 네. 이게 마치 승천하는 9마리 마리의 용과 용 같다. 같다. 네, 그래서 이제 구룡이라는 별칭이 붙여졌는데, 아, 뭔가 멋있어요, 일단. 네. 하여튼 이 아시아 사람들은 용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처음 배치된 부대가 제가 군 생활했던 부대였어요. 그래요? 거기가 제일 먼저 이제 배치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전입을 가잖아요. 네네. 부대 배치받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디오를 틀어줘요. 아. 그 81년도에 이제 선배님들이 시범식했던 영상, 과거에. 과거에. 우리 부대가. 네, 그래서 그거를 그때 가서 봤죠, 처음. 그래서 그것도 보고, 그래서 이제 130mm 로켓 포탄 36발이 대략 그 18초 정도면 다 나갑니다, 이게. 18초요? 네. 와. 18초 이내에 확 쏘는 거죠. 샤샤샤샤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발수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어. 발수를 뭐 36발 다 쏘면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도 있잖아요. 뭐 정확하기만 하다면 뭐 30. 근데 이제 다연장 로켓포는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또.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36발 쏘는데 한 18초 정도 걸리고, 처음에 나왔던 건 이제 K136. 이게 가장 기본형이고, 네. 사실 그 전에 CJ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발사관이 36개가 아니라 28개였어요. 7개씩 4개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86년도에 이제 개량형이 나옵니다. 86년도에. 예, K136A1이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개량형 나오면 A1을 다 붙잖아요. 그래서 86년도에 이제 K136A1이 나왔는데, 제가 군대 갔을 때 그걸 썼죠. K136A1을 썼죠. 아,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이 다연장 로켓포가 예. 이게 그 파괴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구룡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거의 이제 축구장 1개 면적을 이제 축구장. 축구장 1개 면적. 어. 그걸 거의 이제 어. 그야말로 박살을 낼 수 있는. 월드컵 경기장 뭐 이런 데 그냥 아, 그렇죠. 그 정도 사이즈의 네, 면적을 네. 초토화시킨다?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K136A1 같은 경우 기존에 네. K136 구룡 그러니까 기본형 네. 기본형은 수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포병이신 분들은 아는데 이게 다 돌려야 되는 방식이에요. 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포든 그렇습니다. 이제 네네네. 지면과 최대한 밀착을 시켜야지 음. 이 포를 쐈을 때 흡수도 잘 되고 그다음에 조준도 잘 할 수 있는데 네네. 그걸 다 이제 K136을 수동으로 했는데 제가 썼던 K136A1은 유압 장치로 바뀌어요, 그게. 오. 유압 장치로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조금 포병 중에서 제가 이제 99년 군번인데 아, 그렇군요. 예, 포병 중에서는 좀 편한 네. 무기였어요, 사실. 버튼만 누르면 띵 하고 내려오고 뭐 견인포 이런 거 155mm 견인포 하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막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막 땅도 파고 막 이랬는데 사실 저희 K136A1은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사실 좀 편하게 좀 군생활을 했는데 네네네. 또 이게 바뀐 게 뭐냐면 A1으로 가면서 그전 기본형은 네. 이 포신이 네. 탄소광이었어요. 탄소광? 예, 그러니까 뭐 예. 철 재질이었는데 아. 비 오면 녹슬어. 아. 그래서 이제 자주 닦아줘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포병 나오신 네, 분들 뭐. 맨날 그 네. 청소하고 닦고 기름칠하고. 근데 저 이제 이 다련장 로켓포 같은 경우에는 네. 이 포신에 네. 강선이 없어요. 아, 강선이 없어요? 강선이 없어요. 왜냐면은 로켓탄이 그런 강선을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대전차 로켓포 보시면 이렇게 강선이 없는 경우도 덜 있어요. 이 로켓탄 쓰는 것들은.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선이 없고 네. 이 A1 개량형에서는 네. 이 탄소광에서 스테인리스광으로 바뀝니다. 그 녹이 안 쓸어. 녹이 잘 안 쓸어. 근데 이제 뭐 실사에 갔다 오면은 다 이제 포신 청소를 하고 하는데 그렇죠. 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편리해진 거죠. 좀 원활해졌다. 네. 그리고 이제 운용하는 인원도 5명에서 4명으로 좀 줄어들고. 아, 그런데 네. 아무리 그런 구령이라고 해도 네. 한계가 분명히 왔을 것 같은데. 그 한계가 온 게 네. 사실 이제 구룡이 배치된 80년대는 사실 문제가 안 됐어요. 네네. 근데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하고. 북한이 불바다 발언을 하죠. 아, 그때 엄청났죠. 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요. 아니 가만 그걸 좀 말이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사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막 사재기하고 그랬었잖아요. 아, 장난 아니었죠. 북한이 불바다 발언하면서 이 북한이 이 군사분계선 일대
갖춰놓은 장사정포 이게 정말 큰 위협으로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군이 MLRS를 이제 도입을 하죠, 육군이. 근데 그때였구나. 예, MLRS하고 이 구룡하고는 차이점이 뭐냐면 MLRS는 모든 탄약이 공장에서 이렇게 포드화돼서 나와요. 오. 근데 이 구룡이나 뭐 BM-21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때 당시 다연장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네네. 이 탄조립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탄조립. 예, 그러니까 포탄이 앞에 있고 네. 뒤에 이제 포탄을 날려보내는 추진체가 있어요. 로켓 네네네. 추진체가. 네네. 이걸 결합을 시켜줘야 돼요. 아, 일일이? 일일이 다 결합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연평도 포격 사건 때 2010년? 2010년 때도 그때 이제 북한이 방사포 쐈잖아요. 네네네. 제가 이걸 운용했던 사람에 의해서 입장에 봤을 때는 북한 애들이 포격을 시작하기 적어도 하루 전에는 준비를 해야 돼. 이거 쏘려면. 아.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그 군대 갔다 온 포병 여러분들 아시지만 보통 이런 견인포나 자주포는 포상에 예비 포탄이나 장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북한에서는 방사포라고 하죠, 다른 장을. 네네. 이거는 전기에 의해서 이 추진체가 발화가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전기. 근데 전기가 습도에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립을 해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탄이 잘못하면은 추진체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습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오래 장기간 보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북한 애들이 만약 연평도에 방사포로 사격을 한다? 그랬으면은 탄박스 까고 조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룡 같은 경우에는 구룡 이 발사 차량도 있지만 다른 지원 차량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탄약 차량이라 해서 네. 탄약 차량에서 이제 조립 안 된 포탄이나 추진체를 싣고 다니는 차량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장전차라 그래가지고 장전차. 예, 조립된 탄약을 싣고 다니는 차가 있어요. 아. 굉장히 좀 많은 체계가 필요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시간이 사실 많이 걸잖아요. 이 사격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물론 쏘는 거는 36발 18초 이내 쏘지만 그렇죠.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미국 애들은 똑똑한 거지. MLRS에서 이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포드화 시켜버린 거야. 컨테이너화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MLRS를 딱 우리 군이 운용을 해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즉각 발사 가능하고 또 한 가지로 이제 MLRS는 안에 이 사실 이제 이 포병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네. 이 포를 쏘는 위치와 이 목표물과의 거리라던가 네. 그다음에 포 쏘는 자리 이런 거를 좌표를 어떻게 정확히 따냐 핵심이거든요. 좌표가 가장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위치라든가 좌표를 정확히 따는 게 중요한데 네. MLRS는 그 항법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그런 작업을 안 해도 스스로 자기 위치를 알고 바로 사격할 수 있는 탄약도 이렇게 다 완성이 돼 있는 모델이고 야.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걸프전 때도 너무 맹활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도 이 저기 뭐야 구룡도 사실 80년대 개발됐으니까 네네네. 거의 이제 2010년대 가서 30년 다 돼가잖아요. 네네.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그럼 한국형 MLRS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차기 다련장 사업을 하죠. 네네. 그래서 2009년부터 개발을 시작합니다.